오늘은 위관 영양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위관 영양 이거는 일명 레빈 튜브, L 튜브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넣는 건데 한마디로 콧줄이에요. 네, 연하곤란, 삼키지 못하거나 무의식 환자, 미숙아는 숨쉬기도 힘들어가지고 엄마 젖 빨고 우유 병 빨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입으로 삼킬 수 없을 때 우리가 위관에 삽입해서 바로 위에다 꽂아서 음식을 줘요. 이걸 바로 위관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위관에 삽입할 때의 경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무의식 환자나 아니면 음식 섭취가 불가능할 때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위관 영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있는 내용물을 뭔가 빼거나 물질을 흡인할 때, 뭐 출혈 여부 이런 거 확인할 때 그때 비위관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빼가지고 내용물 확인할 때 이럴 때도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세척할 때도 비위관 꽂아서 세척을 한다. 요 3가지 언제 삽입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레빈 튜브, L 튜브를 잘 꼽는 요령인데, 먼저 냉장고에 좀 넣어주면 튜브가 딱딱해서 잘 들어가겠죠. 흐물흐물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바늘에 실 깰 때 그냥 넣으면은 흐물흐물해가지고 잘 안 넣어지는데 끝에 빳빳하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잘 들어가지잖아요. 그것처럼 냉장고에 넣어서 튜브를 좀 딱딱하게 하면 잘 들어가요. 그리고 튜브 끝에 수용성 젤리,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야 이제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겠죠. 그리고 길이는 코에서 귀에서 검상돌기만큼 길이를 준비해줘야 돼요. 주의할 점이 헷갈리는 게 코에서 귀, 코에서 검상돌기 뭔가 헷갈리잖아요. 이 헷갈리는 거 주의하시고 반드시 길이는 코에서 귀부터 재고 다시 귀에서 검상돌기만큼 레빈 튜브 길이를 준비한다. 요 점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삼켜주세요 하면서 넣어주면 더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위관에 삽입을 해서 이제 시기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좀 있죠.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을 줄 때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하게 해서 줘야 된다? 이거 보기 문제로 좀 나오기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줘야 되냐? 반드시 앉아서 반자이 상태에서 먹여야겠죠? 안 그러면은 누워서 먹으면은 우리 캑캑거리잖아요. 그래서 눕기보다는 앉아서 먹는 자세가 아무래도 흡인이나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리고 튜브 끝에 윤활제 바르고 삽입을 해야 잘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비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주려고 했더니 그 전에 먼저 위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ml 이상 나와버리면 이거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다시 밀어 넣은 다음에 위에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위관으로 영양하기 전에 위에 뽑아봤더니 100ml 이하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상이다 이러면 다시 넣어주고 보고한다.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여기 위산이랑 뭐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있는데 이거 균형이 깨져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밀어 넣은 다음에 위에다 보고해줘야 된다. 이 부분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줘야죠. 너무 빨리 먹으면 설사해요. 그래서 천천히 넣어주고 잠깐 시기를 멈춰야 된다 이러면 꼭 캡으로 막아주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더 줘야 된다 이러면 비워지고 나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비워지기 전에 음식을 더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비위관은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잠깐 음식이 주입될 때마다 따뜻한 물을 좀 넣어줘서 튜브를 씻어내는 역할. 그리고 음식을 다 먹었다. 그러면 상온의 물을 한 50cc 정도 더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절기에 막아주세요. 이거는 한번 튜브를 싹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관 영양이 끝났다 이러면 바로 눕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한 20-30분 정도 반자리로 앉아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이에 이제 구강간호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비위관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공기를 조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이 공기의 역할이 어떤지 한번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따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위장간액을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뽑아봤더니 위액이 나왔다 이러면 잘 들어간 거고, 뽑아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러면은 위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위액을 뽑아봤더니 위액이 잘 나와 이러면 비위관이 잘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튜브에다가 공기를 일부러 좀 넣어보는 거예요. 공기를 넣었더니 뱃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꾸룩꾸룩꾸룩거려요. 그러면 비위관 잘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일부러 위치 확인하려고 공기를 아주 조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가스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 꾸룩꾸룩 이러면 비위관이 잘 들어갔구나. 여기서도 또 공기가 나오는데 이 공기의 역할은 또 달라요. 구분을 해볼게요. 이 비위관 끝을 물그릇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공기가 뽀글뽀글 나와요. 그러면 기관 쪽에 삽입된 거예요. 폐 쪽, 이 기관지 쪽에 삽입이 돼서 거기서 나온 공기로 인해서 물에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빼서 다시 넣어줘야 돼요. 헷갈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일부러 공기를 넣어서 그 공기가 뱃속에서 꾸룩꾸룩 거려요. 이러면 비위관 맞게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비위관을 그냥 넣어보고 물속에 담갔더니 공기가 나와. 그거는 위가 아니라 기관 쪽에 삽입이 된 거니까 다시 빼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 좀 구분되시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때 이 역할을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튜브가 위에 있어. 이러면 가장 확실하겠죠? 우리가 비위관을 위관 영양할 때도 넣는다고 했는데 위세척할 때도 써요. 이거 위의 과정이랑은 다 똑같고 위세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척액을 위에다 다시 넣어주고 빼주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이제 출혈이 멈출 때 출혈이 멈추는지 요걸 확인하는 요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위관에 잘 껴주고 그 다음에 세척액을 넣어주고 그래서 다시 뺐더니 이게 출혈이 멈춰서 맑거나 아니면 연한 분홍색을 띨 때까지 계속 넣었다 뺐다 반복해라. 그리고 이거를 냉각된 세척액을 넣어줘야 지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게 들어가니까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잘 살펴봐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세척액을 넣고 그만큼 또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넣고 얼마나 빼고 요런 IO 체크도 얘는 확실히 해줘라. 요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척하는 도중에 피가 더 나. 이럴 때는 흡인 중단하고 보고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 세척할 때도 똑같이 이제 뭐 비위관에 뭐 수용성 젤리 넣고 요런 과정은 위에 거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세척액이 다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걸 뒤집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꺼내주고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세척될 때까지 반복하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위관 영양 알면은 나머지 거는 원리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 비위관 삽입 방법, 그 다음에 언제 넣는지 뭐 요 정도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시 이제 위관에서 위액 뺄 때도 마찬가지로 위관 삽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액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잘 나오는지 뭐 이렇게만 보면 되니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위관 제거하는 건데 이것도 의사가 위관을 빼요. 그래서 먼저 자위 또는 반자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용물 튈 수 있으니까 고무포 깔아주고 여기서도 공기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빼기 전에 얘도 일부러 공기를 조금 넣어요. 이건 왜 넣냐면 튜브에 좀 물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뭔가 찌꺼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을 때 요 남은 여기 애들이 물질이 딴 데 안 가도록 미리 사전에 여기 한번 씻어내기 위해서 공기를 한번 투여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투여하면 물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흡인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공기를 한번 뻥 뚫어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한테 천천히 심호흡하라고 한 다음에 너무 천천히 빼도 안 되고 너무 확 뽑으면 다치겠죠. 그래서 중간 속도로 적당히 뽑으면 된다. 그리고 뭐 빼는 위관은 잘 씻고 이온가스 소독하고 그 다음에 뭐 피부 간호해주고 뭐 이런 등등 환자 살펴보고 요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정리하는 거 요거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공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떨 땐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 어떨 땐 공기를 빼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상황별로 이해를 하면은 네,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레빈 튜브, 요 L 튜브를 넣는 목적은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때 그때 영양분 주려고 콧줄 넣어주는 거고, 또는 위액을 흡인하거나 아니면 출혈 여부 볼 때, 그 다음에 독성 물질 섭취했을 때, 위 세척할 때도 넣어준다고 했어요. 이거 길이 삽입하는 거 헷갈리기 쉽다고 했어요. 길이는 코에서 귀까지 재고, 그 다음에 귀에서 검상돌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길이고, 그리고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고 끝에 차갑게 해주면 잘 들어가고, 앉아서 네, 환자분한테 같이 삼키면서 하라고 하면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치 확인하는 거는 위장액 한번 뽑아보고, 아니면 공기를 넣었을 때 공기가 위에서 꼬룩꼬룩 소리가 나면 잘 들어간 거겠죠. 근데 튜브 끝에 물에다 그냥 담갔는데 공기가 나면 이거는 기관에 삽입된 거니까 빼고 다시 넣기. 엑스레이로 확인. 그리고 위관 제거할 때는 소량의 공기를 일부러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튜브 속에 남은 물이나 음식물을 뻥 하고 제거하는 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가 어떨 땐 넣고 어떨 땐 넣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요거 한번 이해하면서 다시 복습해보세요. 그리고 의사 처방에 따라 이렇게 위관 영양 시기를 받으면 체온보다 좀 따뜻하게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주입 전에 위액을 살짝 흡인을 해봐서 100ml 이상 나오면 다시 넣고 보고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입 전에 소량의 물을 넣고 뭐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냐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공기 자꾸 넣어주면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여서 배가 꾸룩꾸룩하고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천천히 넣어주고, 그리고 식이 전, 중간, 마지막 이렇게 물을 부어서 좀 튜브를 씻어내는 역할, 그리고 식사 후에도 자위 또는 반자위로 앉아있게 해라. 요 정도? 네, 그래서 위관 영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